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세계박람회를 치르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만들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최소 2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순충 보훈처장이 이무리안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입니다. 전남대 교수들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오늘 시국 선언을 갖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최근 20여 미터가량 헐렸습니다. 전일 빌딩도 설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여수 세계박람회를 치르면서 여수시가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곳은 문을 연 지 5일 만에 폐쇄됐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웅천과 중흥지구 등 여수 곳곳에 71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석 달 동안 임시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25만 대에 불과해 이용률은 35%를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웅천 2, 3 주차장은 겨우 5일만 운영하고 문을 닫았고 중흥지구는 불과 130여 대만이 주차했습니다. 이 같은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44억 6천만 원. 여수시는 주차장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 시간 절감 효과를 22억 2천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수시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2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날린 셈입니다. 게다가 환순 주차장 손님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며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엑스포 터미널 사업 역시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다 3개월짜리 임시 주차장과 그 관련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최소 2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조직위의 잘못된 예측에 맞췄기 때문이라며 문제될 건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그야말로 자화자찬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수십억 원을 허비했지만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시민들의 혈세만 축낸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지방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 공약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2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정 지원 계획을 담은 지방 공약 가계부를 오는 5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과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건설 등 광주와 전남 공약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간 투자 사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공약의 조기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보훈처장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이무리안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무리안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공식 제창할 수 없었던 이유도 국회에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제창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특정 단체나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 대신에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과 거친 설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 만에 보훈처장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입장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다시 출석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서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결됐으면 정부에서는 본처에서는 기념곡으로 지정하십니까? 촉구 결의안을 결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정부는 이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전달된 시민의 뜻, 국민의 총의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했던 박 처장의 고집을 꺾은 셈입니다. 뒤늦게나마 보훈처가 이무리안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서 지난 2008년 이후 5.18 때마다 되풀이됐던 논란도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남대 교수들이 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최영태 교수 등 전남대 교수들은 오늘 오전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것이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치인들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한양대 교수 46명으로 시작된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조만간 조선대 교수들도 시국 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항쟁의 주요 사적지들이 최근 잇따라 헐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별관과 전일빌딩 등이 그 대상인데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이 두 동강 났습니다. 도청 본관과 이어지는 별관 20여 미터가 최근 헐린 겁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원형 보존이냐 부분 보존이냐 하는 갈등이 일단락됐던 2010년 말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헐린 별관 자리에는 통로로 쓰이는 철골 구조물이 들어섭니다. 두 동강 난 건물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 역사적인 그 5.18인데 지금 5.18이 또 말도 많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랑 좀 겹쳐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긴 해. 한나의 역사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5.18 사적지는 아니지만 도청 못지않은 상징물인 전일빌딩 역시 잔디광장과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헐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재활용하자는 여론이 일면서 곧바로 철거될 위기는 간신히 넘겼습니다. 5.18 최근에 이제 그런 역사 문제, 여론 통행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5월 관련 단체들은 5.18 역사 왜곡이 심한 요즘 5.18의 상징 건물은 원형 보존을 해야 하지 않냐고 강조합니다. 보수 세력의 의도에 본의 아니게 따라가는 듯한 해서 참 씁쓸하죠.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보수 세력의 5.18 왜곡이 도를 넘으면서 법적 대응 못지않게 5월 상징물을 보존하는 일도 왜곡 폄하를 막는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도시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행사를 담당할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오늘 창립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문화교류를 확대하자는 한중일 문화장관 사이의 합의와 광주가 한국 개최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창립총회에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초대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을 앞두고 지역 환원과 내부 행장 선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은행이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짚어야 할 대목도 많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광주은행은 몸집을 불리면서도 지역 중소업체와 지역민에 대한 대출은 인색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총 자산은 지난 2008년 17조 297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0조 2,007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자산이 3조 1,710억 원이나 늘어 그만큼 덩치를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대출 비중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저리의 융자라든지 그리고 더 많은 지역사회공 활동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OU 제약 때문에 사실상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도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높습니다. 광주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91%로 전체 6개 지방은행 중 이자가 가장 비쌉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지방은행 가운데 부산은행 다음으로 높습니다. 광주은행이 자산을 키우면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금리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은행의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이나 지역 중소업체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광주은행으로만 간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은행 새 행장 후보 선임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 행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초 내일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보 서너 명을 놓고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서류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기 광주은행장에 예상보다 많은 12명이 응모하면서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승 뒤에 연패가 온다는 야구 속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진 오심에다 선수들 부상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요즘 팀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한 점 차로 앞서가던 9회 말 삼성 주자의 2루 도루에 2루 심판이 세이브를 선언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태그아웃. 명백한 오심이지만 번복은 없었습니다. 결국 기아는 역전을 허용하고 맙니다. 삼성의 연수가 기아에게 역전을 거둡니다. 기아에게 우연승을 만드는 삼성 라이온즈. 다음날 경기에서도 이어진 심판들의 애매한 판정. 맥 빠진 호랑이 군단은 주말 3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아를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핵심 선수들의 잇단 부상 소식입니다. 다승선도 양현정이 옆구리 근육 손상으로 전력에서 빠졌고 상승세를 타던 1번 타자 이용규도 왼쪽 무릎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마무리 앤서니가 최악의 불런 세이브를 기록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송은범과 서재영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난주 1무 4패는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교체 가능성도 있지만 감독의 최종 결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름대로의 지금 팀 구성원 자체를 놓고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아는 이번 주 SK와 롯데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주중 3연전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기아의 올 시즌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특혜 계약 논란이 일었던 광주 새 야구장의 이름이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기아 자동차가 새 야구장의 이름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명칭권은 기아에 있지만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기아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광주시당은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접수한 결과 이 전 총장이 단독 신청함에 따라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이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모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광주시당위원장으로 확정됩니다.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가 산학융합연구마을로 육성됩니다. 조선대학교는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가 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 모델인 산학융합연구마을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학과를 첨단직으로 이전해 생산제조와 금형기술로 특화된 산학융합연구마을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구마을 운영기간은 2년이며 연간 20억여 원을 지원받아 입주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돕게 됩니다. 영산호에 자리 잡은 전남 농업박물관이 새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1년여에 걸친 박물관 본관 전시시설의 리모델링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공간만을 개방해 제한적으로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클럽 3710 지구 김보곤 총재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외 자매지구와 결연을 확대하고 실천 위주의 지역봉사활동을 내실화해 3710 지구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농림예산 감축 철회와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농림사업 재원 확보와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청와대와 정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 가계부를 밝히며 내년부터 4년 동안 농림예산 5조 2천억 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9월 말에 일제히 오를 예정입니다. 전라도는 최근 발표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 결과 현재 1,100원인 버스 요금을 17.4%, 1,23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말 요금을 올릴 예정이지만 인상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남대가 오늘 농식품 산업 성장 동력 개발과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남대 농업식품 분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2학기부터 교류 협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방학 기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기관은 또 농수산물 수출 유통 정보 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컨설팅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현승 시인과 현재 101살인 정수파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문학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문학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제정해 시장하고 있는 문학상은 박용철 문학상이 유일했습니다.